안녕하십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신문 Y타임스 뉴스의 추부길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 드디어 미래통합당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보수파 일각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이 이 사전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6월 중순 안에 하기로 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해당 행위자로 말할 정도로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해 왔었죠. 그런데 이 사전선거에서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이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번 4.15 선거에서는 오히려 이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율에 육박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 사전투표 제도의 본질 자체가 사라졌고 또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시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의 이 투표율이 높아지다 보면 법적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의 왜곡은 물론이고 투표지 관리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 앞서 시행된 사전투표 10일과 11일에 됐죠. 역대 최고치인 26.7%의 투표율을 기록했죠. 이걸 합친 총선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 투표의 40%가량이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현재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현, 정운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승인만 남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 쪼개기입니다. 이 뉴스 쪼개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Y타임스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론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이미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당까지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이번 총선에서의 승패가 사실상 사전투표에서 갈렸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본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표를 가져가면서 승부가 달라졌죠. 실제 득표수를 봐도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652만 표, 56.3%였고요. 통합당이 404만 표, 34.9%로 민주당이 크게 이겼습니다만은 유권자 1701만 명이 투표한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774만 표, 45.6입니다. 그리고 통합당 782만 표, 46%로 통합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은 공당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이건 민주당이 선거 불복 프레임을 걸면서 거여, 그러니까 177석의 거여 파워를 무지막지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정치는 파국을 흐르게 되고 국회에서 야당 활동을 하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합당은 사전투표 조작설 같은 것하고는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제도 개선이라고 운을 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건 내부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당내에서도 보수파 지지자들이 제기하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일부 수용해야 될 대목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전투표의 문제점 제기,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특위가 가동되기는 합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부정선거 이슈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역시 문제점과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깊이 파헤쳐 봐야 됩니다. 기왕 사전투표 제도를 살피려면 이번 4.15 선거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서도 분석해 봐야 될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에 의하면 신중동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이틀 동안에 무려
201명이 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시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겁니다. 1인당 평균 4.7초 만에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조그만 장소에서 그 엄청난 수가 어떻게 투표를 했다는 겁니까?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담당관 출신인 박주연 변호사가 제기한 관외 사전투표용지의 등기 우편 이동 속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박 변호사에 의하면 서초 우체국에서 동서울 우편 집중구까지 13.1km 거리인데요. 5분 만에 도착해가지고 배송됐다는 거죠. 동서울 우편 집중국과 의정부 우편 집중국 간에 32.7km인데 불과 1분 만에 주파해가지고 배달이 완료됐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자개표기도 문제입니다.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1번 후보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2번 후보표는 제외확인용 미분류표로 분류되는 게 많았는데 재검표를 요구해 보니까 분류기를 다시 돌려보면 1번과 2번 후보 투표지 집계 결과가 역전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분류기가 1810표인데 1680표로 인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투표함 관리도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투표함을 사전에 개봉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그저 보관상 실수라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실수가 유독 많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에서도 몇억 원의 회계 실수가 있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실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엄중하고 공정해야 될 선거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것도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누가 봐도 손을 댄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데 실수라는 해명 한마디로 다 덮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에서도 그야말로 엄청난 허점들이 발견됩니다. 이 역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84명으로 10표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다른 곳에서 섞였다 그러면서 이 역시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의 경우도 2020년 5월 인구수가 157명인데 4.15 총선 투표수는 181표나 됐습니다. 이렇게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은 곳이 전국에 수십 개나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또한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는데 이건 분명히 공직선거법 151조 6항 위반입니다. 선거법에서는 분명히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QR코드에 어떤 비밀이 담겼는지 선관위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역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의혹을 풀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사전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접지도 않고 신권 집회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에 일본 기호가 찍힌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박주연 변호사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용지는 남양주시인데 선관위 지기는 의정부시인 경우도 있고요. 사전투표용지의 규격이 제각각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수파들이 지적하는 선거 부정 의혹은 무려 40여 개 항목이나 됩니다.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도둑 맞지 않습니다. 기왕 선거관리 제도를 손대는 것이라면 당의 미래를 걸고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미래통합당의 앞날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와이타임스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